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2번째 이야기. 저는 상산, 진정 땅 사람으로 조은이며 자는 자룡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조와 송견이 떠난 낙양에서는 제후들의 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져서 유대와 동분태수 교모가 군량미로 인해서 유대가 교모를 죽이고 교모의 군사들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제후들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공손창과 유비도 조조와 송결의 뒤를 이어 낙양을 떠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원소도 허수아비 맹주직을 버리고 낙양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한실의 부흥을 목표로 모여든 제후들의 동맹은 깨졌고 모두 각자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군량은 떨어져 가는데 곡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 이를 어쩐다. 이 많은 군사들을 먹이려면 좋기 수천석은 필요할 텐데. 주공, 기주저사 한복이 곡식 수천석을 보내왔습니다. 한복이 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아마도 공손천 때문이겠지요. 기주의 북쪽에는 공손천이 호시탐탐 기주를 취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주공에게 환심을 사두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차라리 주공께서 기주를 직접 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기주를 취하라고 하였느냐? 먼저 공손찬에게 사람을 보내 협공을 하여 기주를 나눠 갖자고 하십시오. 반드시 주공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그 후 한복에게 밀서를 보내어 공손찬이 기주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한복은 주공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때 틈을 보아 기주를 취하시고 그럴듯한 핑계로 공손찬을 따돌리시면 됩니다. 그것 참 좋은 계책이구나. 빽빽할 밀, 글서. 밀서는 비밀리에 보내는 편지를 말합니다. 원소는 모사인 봉기의 계책을 받아들여 공손찬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원소의 밀서를 받은 공손찬은 기뻐하며 분사를 일으켜 기주로 향했습니다. 공손찬이 침입을 한다는 소식을 원소로부터 전해들은 한복은 바로 수하를 보내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니 모든 일이 원소의 계략대로 순조롭게 되어갔습니다. 손, 수, 아래하. 수하란 손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한복의 뜻을 전해들은 원소는 기뻐하였습니다. 며칠 후 원소는 군사를 이끌고 기주성에 이르렀습니다. 원소는 성 안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기주목이 되어 한복을 분이 장군으로 내친 후 신복들에게 행정을 맡겼습니다. 한복은 권한을 빼앗기고 권한 없는 벼슬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속은 줄을 안 한복은 기주에서 도망쳐 진료태수 장막에게로 갔습니다. 한편 공손찬은 대군을 이끌고 기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공손호를 원소에게 보내 약속대로 기주의 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핑계를 대고 공손호를 돌려보내는데 공손호는 돌아가는 길에 기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쪽같이 속은 데다 동생까지 잃은 공손찬은 분노하여 군사를 총동원해 기주성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원소도 공손찬의 대군이 밀려온다는 말을 듣자 대군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원소와 공손찬의 군대는 바나의 상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자 문추는 공손찬의 군사들을 베며 돌파하니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문추에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공손찬을 한 장수가 후련히 나타나 구하게 됩니다. 구해주어 고맙소이다. 나는 북병의 태수공손찬이외다. 장군의 조남은 어찌 되는지. 저는 상산, 진정 땅 사람으로 조은이며 자는 자룡이라고 합니다. 조 장군이었구려. 고맙소이다.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원소의 휘하에 있었지만 원소가 소인이라 장군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장군께서 곤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공손찬이 대단한 위인은 아니나 원소를 물리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합시다. 믿어주신다면 힘껏 싸우겠습니다. 첫 싸움에 패한 공손찬은 다음 날 철기병을 앞세워 원소와 대적하였습니다. 대장 엄강을 선봉으로 삼아 자신은 중구를 이끌었고 조자룡은 무예는 뛰어났으나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후구를 맡겼습니다. 공손찬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조자룡의 활해전세는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원소의 군사들은 용기를 내 죽기를 작정하고 돌아서서 싸웠습니다. 이에 조자룡에게 밀렸던 알량과 문추도 원소에게 합세하니 전세는 다시 원소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공손찬, 이때 유비 삼형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세등등하게 공손찬을 쫓던 원소는 유비 삼형제의 등장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원소를 몰아치자 원소는 복원마저 버린 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남아있는 원소의 군사들도 도망가거나 잡혀 죽으니 공손찬은 여세를 몰아 원소의 군사들을 바나의 건너편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유비와 조자룡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유비가 공손찬에게 온 뒤로 원소와 공손찬은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싸움은 장기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이 이 두 호걸의 싸움은 장안의 동탁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원소와 공손찬이 바나에서 다투고 있다니 이 기회를 이용해 꾸밀 일이 없을까? 과거 동맹군을 일으켜 승상을 거역했으나 원소와 공손찬은 당대의 호걸들입니다. 천자의 조칙을 보내어 화해시키십시오. 내게 반역을 한 놈들이 아니더냐? 가만히 놔두면 두 놈 다 죽든지 아니면 한 놈은 죽을 텐데 화해를 시킨단 말이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어 시일만 끈다 하니 조칙이 당도하면 싸움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말린 승상의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싸움을 피하게 된 두 사람은 승상의 은덕에 감동할 것입니다. 동탁은 곧 천자의 조칙을 원소와 공손찬에게 보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고민하던 원소와 공손찬은 동탁의 뜻인 줄 알면서도 천자의 조칙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손찬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군사를 물리어 북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비 역시 조자룡과 후위를 기약한 채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평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호를 차지하라. 치열한 개교 전투. 동탁을 피해 기주로 도망간 원소는 스스로 거기장군이라 칭하고 맹주가 되어 유호를 천자로 세우려 하였으나 유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방의 실력자인 공손찬과 원소는 후한의 다음 계승자로 예상되는 유호를 서로 자신의 세력에 넣고자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공손찬은 청주에 있는 황건적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주에 침입하여 원소의 본거지에 가까운 광종에 진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원소는 공손찬을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공손찬은 원소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격자형의 진을 갖추고 양옆으로 기마와 활의 명수인 5,000명의 정예 기병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백마의종입니다. 당시 이 전법은 공손찬이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학의 양날개와 같이 기병대가 앞을 향해 활을 쏘면서 말발굽으로 모래먼지를 일으켜 돌격하기 때문에 적병들은 이 대열을 보고 기겁하였다고 합니다. 원소는 국이에게 보병 800명을 주어 공손찬군을 유인하고 후방에는 1000명의 노를 갖춘 부대를 매복시켰습니다. 자신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손찬은 국이가 이끄는 보병을 보자 자신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국이가 후방에 노병이 있는 곳까지 공손찬의 기병을 유인해오니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순식간에 공손찬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습으로 당황한 공손찬의 기병들은 노의 엄청난 굉음에 크게 놀라고 소나기같이 퍼붓는 화살의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지켜보던 국에는 단숨에 개교까지 추격하여 공손찬의 후위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공손찬의 손실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본영까지 짓밟히고 군대의 상징인 깃발조차 꺾이고 말았습니다. 원소는 대승을 거두자 개교에서 수십 리 떨어진 지점까지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 안장까지 벗겼습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 긴장감이 느슨해진 원소는 약 2,000명에 달하는 공손찬의 기병대가 다가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소 주변에는 수십 대의 노를 갖춘 병사 100여 명 정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손찬 일행은 겹겹이 에워싸며 원소 일행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다급해진 원소의 모사 전풍이 원소를 담 사이로 피신시키려 하자 원소가 화를 내며 투구를 땅에 던졌습니다. 무장은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이다. 비겁하게 도망치며 담벼락에 숨어서까지
살아남지는 않겠다. 하늘이 원소를 도왔는지 공손찬은 그 부대가 원소의 본진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침 구기가 되돌아와 공격하는 바람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원소가 다 이긴 싸움에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아버님의 원수인 유표를 치는데 따라 나서겠습니다로 이어집니다.